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 중국의 비아디가 고급차의 본고장인 유럽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에 따르면 비아디가 내년 초 유럽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덴자와 최상위 슈퍼카 브랜드 양왕을 차례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대형 SUV U8과 전기 슈퍼 스포츠카 U9 그리고 플래그십 세단 U7 등도 유럽에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오토카는 비아디가 내년에 이들 브랜드를 유럽에 출시하면 중국 자동차 회사들 가운데 최초로 유럽 최상위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유럽 시장에서 저가 모델 판매에 주력해 왔습니다. 양왕의 경우 벤틀리와 포르쉐, 페라리 등과 경쟁하는 하이엔드 브랜드고 그 아래급인 덴자는 아우디가 경쟁 차종입니다. 양왕의 경우 한 대당 최대 3억 원에 이르며 전기 스포츠카 U9은 3억 원이 넘습니다. 3억 2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 비아디가 유럽 고급차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건 세계 2위 테슬라와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입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의 우익 옹호 정치 행보로 유럽 소비자들로부터 반감을 사면서 판매가 크게 줄었습니다. 유럽에서 테슬라가 주춤하는 시기에 비아디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매출에서 테슬라를 넘어선 비아디는 올해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앞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테슬라가 전기차 179만 대를 그리고 비아디는 176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올 1분기 비아디가 41만 대를 팔았고 테슬라는 33만 대에 그쳤습니다. 머스크 CEO가 정치에 집중하는 사이에 비아디가 가격 외에도 기술 면에서 테슬라를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 초 비아디는 자율주행 시스템 가츠 아이를 내놓았는데 운전자 개입 없이 1000km 이상을 자율주행할 수 있고 주차 성공률도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5분 충전으로 470km를 주행할 수 있는 급속 충전 시스템을 내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다만 비아디는 중국 내에서 자동차 업체 간 가격이나 경쟁을 촉발한 만큼 올해 그 실적 면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아디는 자국에서는 저가 공세를, 해외에서는 고급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비아디는 중국 심천과 홍콩 증시에 이중 상장되어 있는데 오늘 일제히 크게 올랐습니다. 올 들어 테슬라 주가가 15% 하락한 가운데 비아디는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AI 산업 규모가 13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는 지난해 중국의 AI 산업 규모가 7천억 위안, 우리 돈 135조 원을 넘었고 연간 성장률을 20% 이상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중국산 AI 제품은 1000억 개급의 그 파라미터 규모와 멀티모탈 능력 등에서 진전을 이뤘고 사무협조, 교육, 공업 설계, 콘텐츠 창작 등 분야에서 깊이 있게 융합돼 여러 영역의 스마트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해당 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중국 사이버 당국에 등록된 생성형 AI 서비스가 346개에 달했는데요.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가 11억 2,300만 명으로 인터넷 보급률은 79.7%로 집계됐습니다. 올 초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 딥시크의 등장은 전 세계를 깜짝에 놀라게 했는데요.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AI 기술 발전을 이뤄서 미국을 맹추격하면서 사실상 글로벌 AI 시장을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최고 AI 챗GPT와 딥시크를 분석한 결과 성능 차이가 1.7%로 나타나 1년 전에 9.3%에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문샷 AI는 딥시크와 같은 이제 스타트업인데요. 딥시크 성능 이상의 언어 모델 키미 K2를 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 중국을 갔었죠. 어제 중국 중앙TV에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AI 시장은 엔비디아가 있든 없든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엔비디아 AI 칩이 중국에 수출이 안 되더라도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시장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올 들어 중국 테크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에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상해종합지수 4거래일 연속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은 신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했는데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의석 과반 유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걸 실패하면서 당내 퇴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야당은 내각 불신임한 카드를 꺼내들 태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이유로 퇴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 동력 약화 탓에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시바 정권 기반이 흔들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교섭 카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본에 25%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8월 1일 이전에 무역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참여연 선거 20일 날 했었죠. 다음 날 어제 해양의 날로 휴장을 했고 오늘 이제 첫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